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에 이제 한 30년 재직하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극동상담심리연구원에서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예. 경력이 한 40년 이상 되시더라고요. 예. 엄청난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 같고 예. 별명이 장칼이시더라고요. 네. 왜 장칼이에요? 이제 제가 그 기존에 그 이제 상담 접근법들이 서양에서 개발된 네. 것들을 한국 사회에 그냥 네. 가지고 와서 이제 쓰는데 그 서양에서의 이제 뭐 상담의 가치는 지지, 공감 이런 거에 치중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이 네. 집단주의 사회로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보다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조언도 해주고 또 영 아닐 경우에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때때로 무섭다. 그래서 이제 장칼이. 그런데 이제 이 서양의 상담은 주로 자모 같은 역할을 강조해요. 근데 네. 이제 한국에서는 상담자가 어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에서 이 어른의 대표는 부모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의 가장 이상적인 상은 엄부자모이기 때문에 상담자도 이 따뜻하게만 해줄 게 아니라 아니다 싶을 때는 엄정하게 네. 지적도 해주고 또 어떤 직면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야단도 칠 때가 있고 이래야 상담 성과를 낸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해요. 그러면 그게 벌써 4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신 거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저도 이 서양식의 접근법에 충실했지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실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머리로다가 뻔히 자기를에 대해서 바싹하게 알아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의 목적이 자기 이해가 아니라 이해도 이제 밑거름으로 삼고 이게 태도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사실 변화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확 따끔하게. 밀어도 따끔하게 네. 이제 네. 이 말도 하면서 밀어줘야 억지로라도 변하면서 그 자기의 그 정말 안 좋은 상태를 탈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 사례가 정말 40년 동안 하셨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가 이렇게 손에 꼽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독이라기보다는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 다른데 네. 그거는 정말 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정말 사람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갈등하고 네. 멀면 먼 데로 갈등하고 네. 또 없으면 없는 데로 갈등하고 있으면 있는 데로 갈등하는 게 이 사람이더라고요. 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아까 예. 잠깐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간관계로 온다 하셨는데 예. 인간관계도 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인간관계 유형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어들 해요. 부부라는 게 사랑해서 만나고 서로 희망차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곱게 헤어지질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진다든가 또 자녀가 한국에서는 금쪽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자식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이 부모의 말을 죽어라 하고 안 들으니까 네. 이게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서 이 가슴을 쥐어뜯고 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자식들이 이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대충 그쵸. 유추가 네. 되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을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렇게 자율성을 갖도록 키웠으면은 애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죽어라 하고 속을 썩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겠네요. 예,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게 이제 자식을 네. 잘 되게 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너무 갈궈요. 그리고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애들은 처음에는 뭐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정도 머리가 이제 굵어지면은 그게 이제 사춘기인데 그때 되면은 정말 겁 없이 날뛰고 덤비고 반격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뒤로 넘어가지요. 그 겁 없이 날뛰는 거에 예. 남자애들은 그럴 것 같은데 여자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유, 상관없나요? 거기 남녀 차이가 뭐 있겠어요. 여자 아이들도 견디다 못하면은 뛰어내리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성장을 네.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경쟁 속에도 우리가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긴 했는데 그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인성이고 교양이고 없이 남들보다 앞서야 살 수 있다. 이런 아주 무자비할 정도의 치열함 속으로 자녀를 몰아넣는 경우들이 부모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부모들이 네. 자녀를 곱게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잘 따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엇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조금 좀 곱게 키웠으면 사춘기가 되어도 애들이 네. 그 부모를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정말 몰아붙였거나 일방적으로 막 쏘아대듯이 키웠 애들은 좀 힘이 생기면은 거의 반드시 반격을 해요. 근데 이 사춘기 때 그래도 힘이 약해서 반격을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네. 상당히 부모를 향해서 그 냉소적이 된다든가 내몰라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게 부모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학습된 행동 패턴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냉박하게 군다든가 무자비하게 군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 부모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은 훗날 배우자나 또는 동료들하고도 사이좋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 모든 성향의 시초가 이제 어릴 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런 부모들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알아도 나는 우리 애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못 고칠 것 같은 부모가 그러니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큰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네,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바짝 마른 그 짚을 지고 네.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형상이에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네. 참 딱하지요. 근데 이제 내중에 보면은 애가 뭐 도박에 빠졌다든가 또는 뭐 자살을 했다든가 네. 또는 아주 이렇게 독한 애들은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막 앞불사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는 똑같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부관계 예. 이런 데도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네. 야 조금 그 고달플 것 같더라도 이 효자인 네.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모질거나 무자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를 좋아했던 애들은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아주 이렇게 갈등하면서 이 모질게 자란 사람들은 배우자나 동료들,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말씀 들으니까 그 젊은 여자 친구들한테 좋은 남편 고르는 요령 중에 여자들이 보통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는 퉁명스러운데 자기한테만 되게 막 껌뻑 죽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친절한 사람이 더 배우자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아이고 좋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패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예하던 사람네들은 내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숭글숭글하게 처신하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그래서 이 호감을 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네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팩팩거리거나 이게 아주 모질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사람이 그 자기 부모 또는 형제들하고 관계가 원만한가 이거를 필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들들이 그 이제 며느리를 드리거나 사위를 드리려면은 그 집안 분위기를 봐라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유독 회복 탄력성이 좋거나 멘탈이 좀 좋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의 어떤 성향도 방금 말씀하신 어릴 때부터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비단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애착관계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크잖아요. 이제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존 기간이 유달리 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의존 기간 동안 이게 안정되게 이게 지지를 받거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요. 이게 생명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 기간이 긴 사람은 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보호자인데 이런 분들하고 탄탄한 애착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중에 이렇게 밝게 성장을 하고 또 어떤 곤란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거에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잠시 주춤거렸다가 빨리들 회복하지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탄탄했던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경향이 있고 애착 관계가 빈약했던 사람들은 어떤 외부에서 강력한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거나 꺾이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어릴 때 그게 형성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어릴 때 형성이 좀 덜 부족해서 그 상태로 성인이 돼서 뭐 부부가 됐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좀 커서도 후천적으로도 또 그 애착 관계를 좀 잘 보완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거나 그런 요령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부실한 사람은 아무래도 취약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좋은 배우자가 그거를 알고 상당히 인내하면서 받쳐주면은 오랜 시간 받쳐주면은 그게 이제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자기와 대등한 인간관계이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이제 매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상담자를 징검다리 삼아 이제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못 채워진 거를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면은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이제 이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재성장을 해갖고 이제 배우자나 동료들 또는 이웃들하고 관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당면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 이제 네. 이런 거는 지금 이 당면한 사태를 어떻게 요령 있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상담하는 식의 이제 단기 상담이 있고 네. 장기 상담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취약했던 네. 그런 부분들을 나쁜 것들은 소과하고 좋은 것들은 이제 서서히 재성장 과정을 겪는 거니까 그럴 때 상담자는 대리부모 역할을 해주는 대상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상담이 필요하거나 판단하고 그쪽 단기 상담할지 장기 상담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내담자의 여건에 맞춰서 서로 합의하기에 달려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예. 그 내담자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어떤 분이 정말 이 남자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성실한 분인데 아내로부터 너무나 이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 많은데. 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아내로부터 이렇게 주요 결정을 할 때 네. 이렇게 배제되는가. 이제 그걸 살펴봤더니 네. 이 남편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네. 이 남편을 좀 얕잡아 봐서 그런지 하여튼 아니면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남편이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조금 함부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고 약올라 하기에 정 당신이 못 견디면은 이혼 카드를 내밀어서라도 이 부인하고 한번 승부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네.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아이가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내의 아픔이 뭔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이게 네. 이걸 좀 풀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너그럽게 그 상황을 이제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가끔 그런 상당히 부대껴서 저를 찾아왔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한번 풀어내고서는 이제 가만히 또 곱씹어 보면서 이거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면은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괴롭더라도 서서히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대단하다. 내가 고개 숙이게 된다. 이렇게 그릇이 다르네요. 그분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